자, 그럼 지금부터 제125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환해야 할 것은 이 정권의 대북 정책입니다.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이 결국 결렬로 끝이 났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실무협상 분위기를 한껏 띄워왔습니다. NSC 상임위까지 열어서 실무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장밋빛 기대와 전망이 결국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어설픈 중재자론으로서는 우리의 설 자리만 빼앗길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해 왔었습니다. 굴종적 유화 정책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핵 보유를 공고화시킬 뿐인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올바른 길, 그것은 확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과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단단한 국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인권 탄압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정상 국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제시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신기로만 쫓고 있고 이번 미북 실무협상 결렬도 그 허상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고 이번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ICBM 실험 발사까지 위협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미북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11월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한다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평양, 올림픽 주최 등 뜬구름 같은 주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이 시급한 것은 미북 관계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대북 정책, 바로 그것을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을 변호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도록 김정은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또다시 오판으로 일관한 외교 안보 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대북 정책을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경제 대전환 정책, 민부론을 내놓고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앞장서서 뛰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외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야당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과 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정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폭망의 길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대통령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열을 선동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면서 친문의 수장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방탄에 모든 것을 걸고 국정은 뒷짐진 우리 대통령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지 온 국민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친문 독재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 세력들은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또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무법 천지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인민재판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가적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파면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보장하는 것만이 국정을 정상화할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도심을 가득 메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셨습니다. 이 국민들의 함성이야말로 대통령과 이 정권을 향한 진짜 민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여 매체를 총동원해서 관제 시위를 띄워봐야 그럴수록 진짜 민심은 더욱 뜨겁게 분노하며 불타오를 것입니다. 끝끝내 친문 수장 자리만 고집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내팽개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사죄와 결자 해지를 촉구합니다. 조국 반대 집회와 조국 비호 집회가 참 잘 대비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광화문 집회는 심드렁하며 축소 보도하던 공영방송이 조국 비호 집회에는 헬기와 크레인을 동원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는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던 이동 화장실, 서초동에는 무려 30여 개나 설치해준 박원순 시장입니다. 심지어 집회가 늦게 끝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막차까지 연장하겠다 하며 구애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서비스 부스를 봤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관제 데모를 넘어선 황제 데모 수준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 정권에 투쟁하는 시민들이 찬비를 맞아가며 청와대 앞에서 진실규명을 외치지만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게 이들은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광화문 집회를 동원 집회로 깎아내린 민주당, 자신들 동원령이 들킬까봐 이런저런 지령도 내립니다. 국민을 속이기, 언론 속이기의 달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정권을 향한 민심의 강한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번에는 내란 선동 운운하면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내란죄, 국헌 문란이 내란죄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입니다. 대놓고 검찰을 협박하고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 집권 세력이야말로 내란 음모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일부 국민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 개혁으로 오해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진보 좌파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조국 파면은 우리가 모두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가짜 진보, 가짜 좌파에 속지 마십시오. 진보, 좌파로 포장된 지금의 집권 세력은 또 다른 탐욕과 기득권입니다. 검찰개혁, 자유한국당도 100% 찬성합니다. 범죄 혐의자나 감싸도는 이 정권과 여당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국 사태 수습 후 비로소 검찰개혁 논의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조국 구하기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집권 세력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꼴입니다. 대대적인 정치적 탄압과 방해에 위축됐는지 지금 검찰 수사 점점 더 국민을 걱정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검찰을 조사하는 것인지 혼동됩니다. 검찰을 도서관 들듯이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노트북은 오리무중이고 차명폰까지 등장하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 정황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남편과 실시간으로 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 전체를 갖고 노는 수준의 사법 농락이 계속된다면 결국 역대 최대의 특검만이 답입니다.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 등이 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 특검 이런 거 외에도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조국 게이트는 범죄 혐의 수준을 넘어서 정권의 권력과 기밀을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정황까지 보이는 정권 게이트의 성격이 짙습니다. 정권 게이트, 당연히 국회가 파헤쳐야 할 부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민정수석 재직 시 직권 남용 여부는 물론 조국 펀드를 중심으로 얽혀있는 핵심 권력의 흔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여당은 더 이상 진실규명의 소명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응하십시오. 미국 협상 결렬 순리대로 되었습니다. 북한의 과도하고 무모한 욕심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는 북한이 판을 깼습니다. 졸속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왜 우리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북한이 벌이는 협상이나 지켜보아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운전자, 촉진자, 중재자 다 어디 갔습니까? 관람객만도 못한 신세로 대한민국이 전락했습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그 어떤 협상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북한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없는 졸속 협상은 한반도를 다시 안보 위기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도발입니다. 어제 제가 검찰개혁 동료 메드리에 관한 제 심경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이 진영 논리를 넘어선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어른들의 정말 인면수신적인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는 물론 제도적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근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부산, 경북, 강원 일대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 비핵화 실무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다 예견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나 였다는 부분에서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남쪽 정부의 태도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3일 독일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마다 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가 비공개 회의 및 또 규탄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각각 8월 1일, 8월 27일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독일, 영국, 프랑스와 규탄하는데 동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 정부 대통령은 뭘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비대칭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칭 구조, 즉 대한민국도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겁쟁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릇 국가 지도자는 당당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화문으로 나오십시오. 강화문으로 나와서 국민들과의 대화에 임하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2017년도 대선 후보 때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때 그 영상 또 그때 그 장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통령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 정치적 수완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원수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또 나라의 어른이고 또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도덕적 지탄을 받게 되면은 정치적 수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지탱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뒤에서 숨어서 비겁하게 조정하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는 당당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만나자 하면 만나야 됩니다. 또 국민들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했던 약속대로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과 토론해서 또 그 뜻을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회적 지도층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조사해달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달라고. 조사하고 난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진짜 밤을 새워가며 그 조서를 읽고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받는 시간도 길었지만 그걸 고치는 시간, 수정하는 시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서명날인 하지 못하겠다. 이 조서 집에 가지고 가서 다시 고쳐가지고 내일 오겠다고. 내일이 아니죠. 그날 몇 시간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입니까? 방어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의도를 캐치한 이후에 가져가서 공범들과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긴급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경심 씨가 검찰에서 수사받는 광경이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대강 알겠습니다. 첫날은 검찰에서 8시간 있다고 하는데 점심 먹고 쉬고 하면은 뭐 대강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조서를.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이 몇 시인지는 그거보다 더 적겠죠. 그런데 있다가 뭐가 안 되니까 결국엔 서명날인 하지 않고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갔겠죠. 두 번째 조사받으러 와서는 15시간을 검찰청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시간 40분 정도만 조사를 받고 10시간이 넘도록 또 조서 읽고 또 고치고 그랬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방어권 적절한 행사일까요? 지금 변호인도 있습니다. 자, 첫날 서명날인 하지 않고 간 건 왜 그럴까요? 공범들과 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정경심 씨의 공범들은 1차적으로 가족입니다. 가족. 말 맞추는 거 더 쉽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사받을 때 와서 그 첫 번째 조서를 읽어보고 또 고치고 하는데 한 7시간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과 특혜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검찰은 도대체 일반 국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특권을 왜 주는 걸까요? 그거는 장관 부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감싸고 도는 조국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핵심 세력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수처도 친문과 정권의 핵심 세력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을 할 때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는 조직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핵심 세력은 언제나 개혁의 주체일 뿐 절대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공산정권을 따라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반하는 수사와 재판을 적폐이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경심, 조국씨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조국씨가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지 맙시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조국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우리 잊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기만으로 일관하며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대통령에게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대변하여 문 대통령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쟁의 눈이 어두워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피 맺힌 국민의 절규와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제1야당 대표의 비판이 여당 이해찬 대표의 귀에는 정쟁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니 그 수준이 매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지금 20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본의원이 귀속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정책, 국감은 외면한 채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자제들이 마치 대단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으로 유도된 국감은 파행을 겪는 등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에게 따지는 걸 보니 참으로 피하 구별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에 의해 밝혀질 조국 폭탄이 많이 두려운가 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으로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한다고 진실이 과연 없어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감출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더 이상 조국 물타기로 진행 방해를 하지 말기를 권고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자제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정감사 첫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 정권 3년차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현 정부 각 분야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국 인사로 인해서 반으로 갈라진 한국의 위기를 재확인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고통받는 게 경제이자 민생이라는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지난 7월 10일 30대 기업 총수회담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경제가 버려진 자식 같다는 경제계의 탄식이 나온 지 3주 만에 열리는 간담회였습니다. 기업의 현장에 목소리가 전해지고 대통령의 생각이 현장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경제 5단체 중에서 유독 전국경제인연합회만 배제시킨 점은 잘못된 점입니다. 경제 4단체장들의 발언 요구는 자유한국당의 경제대전환 민보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00% 일치했습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서가 3가지 요구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의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 규제 샌드박스 관문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혁파해 달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을 추진한 배경과 일치합니다. 경영자 총회의 요구입니다. 노조 편향에서 벗어나서 기업인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메시지를 내어달라. 법인세 상속세는 인하하고 투자세 공제는 확대해야 한다. 민노총 등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에게 기업 부담으로 월급을 내야 하는 제도는 개선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민보론 활기찬 시장경제분과위원회에 또 그리고 자유로운 노동시장분과위원회의 정책과 일치합니다. 중소기업 주황의 요청사항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중소기업 적용을 유예해달라.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더해서 최저임금 위반은 최대 벌금형이면 충분하다. 현재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점을 추가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주 52시간 개선과 유턴 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민부론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습니다. 정부는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실험을 중단하시고 대전환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부론과 소주성을 놓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토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당대표님과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민부론이 간다는 제목으로 현장을 찾아갑니다. 중소기업 제조 전자자동차 업체 중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부론도 드리고 정책 방향도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돌아와서는 정책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도 내용 잘 전달드리고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태옥 경제대전환이 경쟁력 강화 분과위원장이 주최하는 민부론 제1차 입법 세미나가 오전 8시에 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기초소재 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님, 유한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님들이 나오셔서 토론해 줄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빅맥 마라지수처럼 조국 지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가족들의 행보를 보면 하루라도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 안의 분노 지수를 체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딸이 라디오에 나와서 수료한 증명서 대학에 제출한 것뿐이라고 항변했고,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우리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에 참여했다며 영상을 올립니다. 아버지 조국은 부인이 조사받는 와중에 서초동 집회사진 푸사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감 능력 부재입니다. 특혜를 보통으로 누려왔으니 특혜를 권리인 줄 알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은 국민들 분노와 절망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그 수료증, 표창장, 증명서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 직장인 동양대, 서울대 것이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왜 자녀는 세상에 그 많은 연구소, 대학들의 인턴, 강좌 수료 기회들을 놔두고 굳이 엄마, 아빠의 직장에서만 입시 스펙을 쌓게 되었을까요? 다른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처럼 스스로 직접 공모전, 인턴, 강좌 사이트들을 직접 검색하고 지원하거나 도전해서 스펙을 쌓은 적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자신이 직접 노력하고 따낸 기회도 성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동양대 인문학 콘서트 수료증도 조국 장관은 그게 공개 강좌여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 한영외고 다니는 학생이 왜 구태여, 경북 영주의 동양대까지 가서 강좌 수료증을 땁니까? 서울에 온갖 공개 강좌들이 널렸는데 말입니다. 동양대에서 열었다는 강좌도 실상 공개 강좌도 아니고 엄연히 참가 대상이 영주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동양대 교수니까 사실상 꽂아 넣어주지 않았다면 딸 수도 없었던 스펙이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가정이 이 지경까지 되었다면 아버지로서 윤리의 상실에 대해 성찰하고 장관 도전 자체를 꿈꾸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 주십시오. 네, 조국 일가의 국민 속 뒤집기 이 오만방자함이 좀 점입 가경이란 말이 안 어울리죠. 점입 추경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서초동의 정말 좌파 준동 사기 집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이 집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입을 닫고 배후 조종하고 집권 여당은 선동을 주도하고 좌파 지상파와 일부 보도 채널은 왜곡 과장 이렇게 하면서 거기 나온 구호가 조국 수호와 함께 윤석열 체포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것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종되고 헌법 파괴의 광란의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투쟁 반드시 승리해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고 외교 안보 라인은 아예 보이지 않거나 국민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디 있는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 대신에 김현종 청와대 차장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긴 하는데 외교와 관련해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압적인 태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북한 SLBM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없다라고 북한을 싸고 돌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뜬금없이 그리고 근거도 없이 자기 소관도 아닌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하고 환경부에서 DMZ에서 멧돼지 폐사체 여기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인됐다라고 발표하니까 이 정부 항공방역 즉시 사살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외교 안보 라인 즉각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